안녕하세요.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6월 마지막 거래일 숙제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지수는 보합이었죠. 전일 고가를 못 넘기는 전일 고가 아래에서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횡보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통의 크기가 지난 3일 동안의 음봉의 사이즈보다는 작은 거의 십자형 도지 캔들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거래대금은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색된 종목은 과연 몇 종목이었을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건 검색. 네, 오늘 19종목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마 22개의 종목이 검색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수의 종목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한번 이 종목들을 가지고 패턴이 나온 종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개수가 적어서 오늘 숙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로라. 오로라라는 종목은 최근 며칠 동안 3분 70억 검색이 된 적이 없으나 오늘 3거래일째 상한가 종목입니다. 주의 종목이고요. 아기상어, 아기상어네요. 예전에 아기상어 등록을 했었던 적이 있었네요. 키즈 테마가 오른다. 그러면 엔젤 산업인가요? 오로라 대원 미디어. 근데 거래대금이 큰 것들 딱히 없습니다. 에어코스, 캐릭터 상품. 그래서 오로라만 특별한 어떤 이슈를 가진 것이 아닐까. 왜냐면 3일 동안 또 상한가를 계속 갔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런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그래서 답변이 왔습니다. 현장 시황 변동과 관련해 별도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늘 없다 그러죠. 늘 없다고 할 겁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지분이 바뀐다든지 무상 증자 이런 거 한다든지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배임 횡령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오로라 왜 올랐을까요? 오로라 궁금하네. 오로라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은 얘도 제일 많이 들어오진 않았네. 얘도 사마귀도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로라 살펴봤고요. 두 번째, 동양철관입니다. 지우개 예전에 그어 놓았던 선들 아마 이때 여기 4월달 초에 그어 놓았던 선들이었을 겁니다. 거기를 오늘 이제 이렇게 다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9시 이후에 검색은 11시에서 11시 30분 전에 최초 70억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초 70억이 보고가 된 이후에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한 차례 상승해 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다시 조정받은 이후 한 차례 상승을 했던 데드크로스로 상승했던 그곳을 이탈하지 않고 살짝 조정받은 거래대금도 조정받은 것 보이고요. 그리고 터치하면서 올라가면서 상한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검색된, 보고된 이후에 22평 데드 크로스 패턴과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데드 크로스 패턴, 두 번 데드 크로스 패턴이 발생했고요. 이 동양철관 정말 정직하게, 네, 뭐 오전부터 살펴봤다라면 네, 이렇게 한번 또 볼 수 있겠죠. 질질이로 한번, 데드 크로스로 한번, 또 긴 데드 크로스로 또 한번 더 이렇게 해서 3단으로 이것까지 치면 4단이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앞부분은 최초 보고 70억 최초 보고 전이니까 일단 제외하고요. 70억 최초 보고된 이후 데드 크로스, 이후 다시 데드 크로스 두 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철관은 왜 올랐을까요? 이걸 볼까요? 미국 알래스카 알래스카 LNG 한국 참여 희망 한다라는 소식에 네, 올랐다. 그래서 관련해서 동양철관이랑 오늘 상한가 SK이노베이션 아마 비슷한 맥락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여기 나온 이유는 뭐 자원 개발 테마, 알래스카 LNG도 자원 개발이긴 하죠. 자원 개발 테마 상승 속 3분기 수익성 개선의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이 SK온 자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SK온은 2차전지 배터리 관련 회사 아닌가요?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알래스카 LNG로 뭐 넥스틸도 있었고 이런 것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들 오늘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실리콘도 있다 보시겠지만 하이스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웹툰 뭐 이런 것들 오늘 좀 움직 오로라처럼요. 뭐 리니지 M 중국 관련 실리콘2 뷰티 오늘도 뷰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홀딩스들은 이번 주 상법 개정안 처리 예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일진전기 같은 것들은 이제 더워지니까 뭐 전기 관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동 스틸도 LNG 그런 식으로 오늘 뭐 네, 소소하게 종목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동양철과는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나왔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한번 보시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네, 넥스트 트레이드 네, 대체거래소에서도 움직였던 종목이고 프리마켓 본시장 네, 그리고 애프터 마켓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첫 번째 캔들에서 굉장히 네, 장대 양봉 19점 시가가 7%니까 한 2%짜리 장대 양봉을 세우고 네 그대로 꽂아버렸죠. 그 이후에 네, 그 장대 양봉의 종가를 네, 돌파해 주는 척 오전 9시 초반에 거래대금 한참 들어올 때 이때 거래대금 들어올 때 검색됐을 겁니다. 분명히 네. 검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검색되는 시점에 차트를 봤더니 이렇게 박살나서 열심히 영차하고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오전에 요런 차트 종목들 검색된 종목들 중에서 덜어 있었습니다. 야 이상하다. 아침에 찍어놓고 다 뺐다가 다 회복하러 올라가네. 그런 느낌? 그런데 네 넘기지는 못하더라 이거죠.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참 차트가 애매한데 라는 생각으로 지켜보다가 거의 정규장 마지막 때쯤 3시 다 되어서죠. 돌파를 시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돌파 시도를 네, 그냥 깐족대기만 했다라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거래대금들이 터지면서 100억 이상, 거의 한 200억 가까이, 3분의 200억. 네. 어떤 종목들은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요게 100만 원 단위니까, 요게 하루 종일 위드텍, 요게 200억짜리잖아요. 하루 종일. 오로라가 하루 종일 300억이죠. 하루 종일 해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얘는 그냥 6분 만에 거의 한 400억 가까이 때려 쏟아부으면서
넘기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럼 뭔가 의미 있다 주춤하다가 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규장 마감 때까지 약 한 24%까지 상승을 했고요. 정규장 이후 애프터 마켓에서 네, 횡보를 하면서 몇 차례 네, 고가 갱신 혹은 돌파 시도를 하나 거래대금이 애프터 마켓에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횡보를 쭉 해줬습니다. 몇 시까지? 6시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6시 이후에도 계속 거래대금이 좀 적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에서 그러다가 요 한번 살짝 지르는 꼴이 한번 나오고 얘가 이제 이 SK는 19조짜리 여기가 이제 한 20, 고가가 한 26%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거기를 이제 상한가까지 갈 거냐의 네, 문 앞에서 이렇게 이제 올려주기 시작하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네, 마무리 거래대금 쭉 들어오면서 상한가까지 장 막판 대체거래소 애프터 마켓 마감까지 해서 상한가까지 한번 더 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질질 패턴 네 그리고 여기 질질 패턴 한 번 더 두 번 정도 뭐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가서 뭐 여기 좀 횡보 캔들 몇 개 정도 좀 더 버텼지만 뚫을 때 고민을 좀 했죠. 이 적이 없으니까 페이크가 근데 한 여기를 페이크 구간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이게 기준봉으로 보고 그래서 거래대금 들어오길래 들어가 붙어봤습니다. 그래서 정규장 마감 전하고 정규장 이후 네, 제가 생각했던 매도 가격이 이동평균선 장기 이평선이 240이평선도 돌파고요. 네. 480이평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480이 좀 밑으로 당겨졌다란다. 480이 123,216원. 123,000 한 216원이네요. 그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123,216원. 점점 땡겨지니까 아래로. 그래서 123,000 한 300원, 200원, 300원 이쯤 네. 일봉상 네. 저항 일단 한번 네. 걸리지 않겠나. 근데 480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상한가까지 가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저는 뭐 목표를 480일 이동평균선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질 패턴으로 매수하고 정규장 끝나기 전에 한번 그리고 정규장 이후 애프터 마켓 시작하고 아까 그 480일 이평선 그 가격 부딪혔을 때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 뒤에는 못했죠. 다음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원전 관련 종목이죠. 네. 원전 관련 종목이고요. 장 초반에 갭 상승 음봉 발생하고 상한선 패턴으로 그냥 바로 상승해주고, 네. 그리고 그대로 하락 하고 횡보해서 또 비슷한 높이까지 5,000원 마감했네요. 결국 5,000원을 어떻게 지키고 다시 올라가고 싶었나? 어쨌든 그렇게 마감되었습니다. 5패턴 없는 걸로 보고요. 다음은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도 오전에 거래금 되게 많이 들어오면서 기준봉만 만들었는데요. 재돌파는 없었습니다. 화장품 종목이고요. 실리콘2 3조 8천억 실리콘2는 비포마켓에서 어느 정도 횡보 여기 비포마켓은 크게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정규장 시작과 동시에, 네, 3분 70억 이상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라는 보고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상한선이란다. 전일 고가를 돌파를 하고 전일 고가를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 주는 피벗 2차 저항선 아래에서 5위평 S 패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피벗 2차 저항선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피벗 2차 저항선을 저항 가격으로 두고, 네, 한번 움직였다가 올라가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리콘2 뭐 5위평 S 패턴으로, 네, 매매하고 좀 잘 버텼다면 버텼다면 네, 익절 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벗 2차 저항선을 돌파를 하자, 그 이후에도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만약에 했다라면 뭐 22평 터치는 아닌데요, 터치 같은 느낌으로 상승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도, 네,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개 중에 한 개 했다라면 실리콘2는 5패턴으로 매매가 가능했을 것 같고, 이 뒷부분은 돌파 크게 패턴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5위평 S 패턴 또는 22평 터치 패턴과 유사한 돌파 자리, 그 정도 놓고 보겠습니다. 역시 화장품, 한국 화장품이고요. 보시다시피, 예, 외봉으로 기준봉 만들고 22평 데드로 올렸죠. 그리고 다시 3분 70억 이상 들어왔다라는 보고가 들어오고 다시 데드 크로스로 또 올리죠. 앞부분에 데드 크로스로 올린 높이, 그 다음 또 데드 크로스로 올린 높이, 뭐 그런 어떤, 예, 유사한 형태로 오늘, 네,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렇게 움직이는 조금 독특한 모양으로 움직여 주었고요. 여기를 데드 크로스 패턴으로 앞에 요 부분과 유사하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데드 크로스 패턴으로 한번, 네, 시도는 해 봤을 법 합니다. 네. 앞에 요런 유사 패턴이 보여줬기 때문에 잘 보고 대응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음은 산일전기입니다. 오늘 뭐 전기 관련 아까 보셨듯이 이제 전기 수요나 이런 것들 여름철이죠. 북반구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산일전기는 5패턴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꾸 이름을 좀 어렵게 발음을 하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기준봉만 만들어졌고요. 재돌파 없었습니다. 다음 콜마 홀딩스입니다. 콜마 홀딩스는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네. 전일 고가를 돌파를 하는 기준봉이 출현했고, 오전에 출현을 했습니다. 캔들을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100억 정도 나오면서 일단 돌파를 했고, 이렇게 보면 좀 길게 놓고 보면, 네, 앞에 이 부분을 한번, 네, 돌파를 하는 모습 보이죠. 네, 그래서 지속적인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돌파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봐야겠죠. 거래대금 좀 들어오는데 강하게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2만원 있을 것 같네요. 18,470원이니까 2만원 5만원은 뭐 좀 주의해야 될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보를 합니다. 거래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횡보였나 봅니다. 조정이었나 봅니다. 조정, 횡보가 아니고 이게 조정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상한선 패턴, 그쵸? 한번 시도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어려웠다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뭐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바로 꽂아버리니까요. 이게 앞에 조정이 좀 거래대금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조정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와버려가지고 단체하게 되었네요. 그리고는 바로 전일고가 또 이탈해버리고요. 네. 그리고 다시 또 22평 터치로 급등을 해버리죠. 2%짜리인데, 그쵸? 거래대금 요만큼 들어와서 2%짜리다. 그리고 다시 3% 가까이 돼서 비슷하게 돌파하는 그 자리를 살짝 넘겨주는데, 요렇게 겨우 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기는 거랑,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개를 빼꼼히 내미는 거랑, 어느 게 좋은 걸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네, 마음 졸였을 구간 나왔을 것 같고요. 다시 네, 종가로 마감했고 3분 동안 거래대금 되게 많이 터졌는데 위아래로 흔드는 걸로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2만 원까지 이제 갈 모양입니다. 네, 그쵸. 이렇게 해서 강하게 올라가네요. 그리고 피보 디차장선도 위에 있고요. 2만 원. 그래서 결국 2만원 언저리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 브레이크 걸리는 캔들의 거래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22평 터치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22평 터치 정도 종가 정도 해서 물론 두 번째 캔들에서 꼬리가 좀 길어서 네, 마음 졸였을 구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네, 가능했을 것 같고요. 피봇 2차 장선 아래에서 적절히 익절을 했다라면 수익은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마홀딩스 네, 여기 상한선 패턴 조금 네,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제외하고요. 다음에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5패턴 네, 나왔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이사였나요? 입각한다는 이야기가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네, 사장이 장관 후보. 사장 대표이사가 아니 사장이죠, 사장. 네. 사장이 근데 이분이 산업장관 후보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 사장이 이분은 저거죠. 오너 일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네, 월급 받는 전문 경영인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네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김 사장님은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정책과장, 경영분석과장,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이네요. 이분은. 그러다가 두산그룹의 사내 경제연구소 계열사였던 DLI의 전략지원실 부실장, 부사장 자리로 옮겼고요. 그리고 2022년에 두산 에너빌리티 마케팅 총괄 사장 역할이죠. 네,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사장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죠. 네. 그래서 마케팅 총괄이 사장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 수주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물론 지명되었다고 해서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 과정에서 또 네,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기업 민간 기업에서 입각을 시키는 사례가 지금 덜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일 잘하면 일 잘하고 주가 잘 오르고 주식시장 활성화되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네, 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뛰어든, 세력, 매수자들에게, 네. 일단은 익절의 물량을 다 일단 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주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패턴 없고요. 삼성중공업, 네, 오패턴 없습니다. 이거는 없는 걸로 볼게요. 네. 이거 22평 터치 안 보겠습니다. 네. 다음 네이버.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이 14조짜리인데 와, 삼성중공업 시총 되게 많이 커졌네요. 네. 14조짜리인데요. 거래대금 이 정도면 네, 조금 네, 곤란하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전일고가 아래. 원익, 네, 기준봉만 세우고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패턴 없을 겁니다. 그 뒤로는 두산 지주사니까요. 네, 없고요. 네, 두산도 SK이노베이션처럼 SK이노베이션 첫 번째 캔들에서 이건 장대였습니다. 두산은 첫 번째 네, 비포 마켓에서 8시 첫 번째 캔들이 네, 엄청나게 긴 꼬리였죠. 네, 다음 한국전력 갭 상승 음봉으로 해서 전일 고가까지만 터치하는 네, 그런 형태고 일봉은 조정이 참 사이좋게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라 일봉 상한선 패턴 한번 내일 기대 또 해볼까 합니다. 4만원, 4만500원, 4만800원이죠. 고가가 4만800원이고 양봉의 최종 종가는 39,500원이니 39,500원이면 어디죠? 여기죠. 39,500원 이 자리인데요. 39,500원은 좀 넘겨줘야 될 것 같고요. 4만원. 첫 번째 음봉의 시작은 4만원, 두 번째 음봉의 시작은 39,900원이니, 네, 한 4만원을 돌파 정도로 보고, 한번, 일봉 상한선 패턴, 하나, 둘, 셋에 돌아서 나가는, 한번 볼까 합니다. 오늘 분봉상 5패턴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단기 가열 이후에 단기 가열이 음봉으로 내려간 단기 가열이고요. 네, 오늘도 단기 가열이 해제되면서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드텍입니다. 위드텍은 위드텍 이거죠 오늘. 위드텍도 뭐 특별한 패턴 없습니다. 긴 꼬리 음봉으로 쭉 하락. 그다음 하한가 종목입니다. AB온 점점점점점 했었죠. 이상하다. AB온 그때 제가 어제 공시를 봤나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텔콘 RF 이야기 어제 지난 금요일 거 시장 보면서 말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이러면서 점점점점점이죠. 텔콘 알아서 텔콘 RF의 종목이라서 그냥 뭐 이런 거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런 모습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한가 같고요. 하한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뭐 없겠죠. 여기 있네요. 뭐 두 토끼를 잡았다는데요. 9시 5분에 이 기사를 던지고 바로 다 꽂아버렸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AB온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계약 및 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했다. 여기 있네요. 투자 판단 주요 경영사. 24일 겁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AB온의 경우 원래 법인세 비용 차감, 법인세금 비용 차감, 세전이죠. 세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전. 세전 금액으로 계속 사업 손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기술 수출이 법차손 리스크 해소에도, 즉 무슨 말이냐면 세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하면 이 상장 폐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기술 수출이 그 리스크를 해소해 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기사이고요. 이르면 연내에서 최대 3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4,484%입니다. 뭐야? 매출액이 8억이었고요, 작년에. 32억이면, 342억이면 엄청난 금액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대로만 해서 잘 간다라면, 네, 회사는 다시 회생, 좀 더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좋아질 수는 있으나, 어쨌든 원래 자기 자본 대비, 네, 법차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전 손실 50%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법차손 요건은 유예 기간이 3년이고요. 지난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기 때문에 2023년 법차손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최근 3개 사업년도 중에 2개 사업년도의 법차손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데, 지난해 AB온의 법차손 비율이 155%를 기록해 원아웃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 텔콘 알레프 제약이 최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지난 1분기 기준 법차손 비율이 58%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50%를 넘으면 안 되죠. 그래서 투아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술 이전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네,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통해 마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ABO는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땡겼고요. 그 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아마 대주주가 바뀌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남으려고는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패턴 종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본 게 동양철관 일봉입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일봉이고요. 실리콘투 일봉, 한국화장품, 펄마홀딩스, 요렇게 5종목을 봤고요. 분봉으로 동양철관, 네, 패턴 2번, 22평 데드크로스, 22평 데드크로스, SK이노베이션, 네, 짠짠짠, 질질 패턴, 여기, 네, 그 다음에 실리콘2, 52평 S 패턴이나 22평 터치, 한국 화장품, 네, 데드크로스 짧게, 콜마홀딩스, 네, 22평 터치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동양철관으로, 네, 이쁘죠? 네, 동양철관으로 하겠습니다. 네, 최근 뭐 타이틀 종목으로 22평 데드크로스 패턴들도 들어 올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래스카 LNG 개발이겠죠. 그걸로 2종목 상한가 간 거. NXT에서도 상한가를, 네, 가기도 하네요.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아이고 한번 타이틀로 넣으려고 했다가, 네, 괜찮습니다. 이런 것. 돈 이래 들어오면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19조짜리. 최근 한 4거래일 정도 시장이 조금은 식는 것 같습니다. 대신 바깥에 기온이 오르고 있죠. 네. 폭염, 이번 주는 폭염을 좀 주의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숫자는 뭐 비등비등 하락 쪽이 좀 더 많기도 하고요. 코스피는 토탈 금액으로 보면은 보자, 한 19조 정도 나왔고요. 코스닥이
한 8조 정도 나왔을 겁니다. 뭐 비슷한데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외국인이 좀 팔았고 기관이 좀 샀고요. 그다음에 사자 쪽 좀 인기 있었고 팔자 쪽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미국은 11시 25분 한국 시간 미국은 이제 움직였는데 뭐 이렇습니다. 저녁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이 좀 많이 내렸네요. 3,355원. 유가는 아직도 이러고 있고 그래서 숫자들 같이 한번 함께 봤습니다. 이제 그만 쉬고 다시 또 올라가야죠. 네, 그만 쉬. 여기 뭐 좀 더 쉬고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올라가기만 한다면요, 뭐 3,000포인트 위에서 좀 쉬고 네, 단단하게 다져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되죠. 올라가는 거야.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모두 다 좋아하는 일이죠. 오늘 숙제는 이렇게 5종목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잠깐 식고 있으나 바깥 기온은 네,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사병,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숙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